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가슴 떨리는 사랑 앞에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 앞에서, 그리고 중년의 고개에 올라서는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곤 합니다. 우리는 늘 최선의 선택을 하려 애쓰지만 지나고 보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조차 우리 인생을 뒤를 돌아볼 수 없는 밀밭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철학자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던졌던 세 가지 질문, 즉 사랑과 결혼,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네 인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지나간 인연에 대한 회한은 옅어지고 지금 곁에 있는 소박한 일상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밀밭에서 놓쳐버린 사랑에 대하여. 어느 날 젊은 플라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데리고 넓게 펼쳐진 황금빛 밀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이 밀밭을 걸어가며 가장 크고 잘 익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밀 이삭 하나를 꺾어오게나. 단, 엄격한 규칙이 있다.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는 안 되며 선택은 오직 단 한 번뿐이다. 플라톤은 자신만만하게 밀밭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 그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플라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밭을 걷다 보니 정말 크고 탐스러운 이삭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꺾고 싶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가다 보면 이것보다 더 크고 완벽한 이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걷다 보니 밀밭의 끝이 다가올수록 처음에 보았던 그 이삭보다 못한 것들만 눈에 띄더군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밀밭을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환상 속에 있는 더 완벽한 사람, 더 근사한 사랑을 좇느라 정작 눈앞에 있는 귀한 인연을 놓치는 것, 그리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없는 시절의 사랑이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들의 젊은 날도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20대의 우리는 마치 영원히 시간이 이어질 것처럼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호감을 보여도 나는 이 정도로는 만족 못해. 나에겐 더 멋진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며 콧대 높게 지나치곤 했지요.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완벽한 상대를 꿈꾸며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던 순박한 사람의 진심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찾다가 지금의 좋은 것을 놓칩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플라톤처럼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놓쳐버린 인연에 대한 아련함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놓친 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다. 가질 수 없었기에 엇갈렸기에 그 사랑은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최고의 밀 이삭을 꺾어 집으로 가져왔다면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이삭도 마르고 비틀어졌을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이 애틋한 이유는 그것이 현실의 때를 타지 않고 환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손 덕분에 우리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배웠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평범한 나무가 주는 따뜻함, 결혼에 대하여.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날
플라톤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번에는 제자를 울창한 숲으로 보냈습니다. 숲으로 가서 겨울에 땔감으로 쓸 가장 굵고 튼튼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오게나. 규칙은 같다. 뒤돌아갈 수 없고 선택은 단 한 번뿐이다. 플라톤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나무 한 그루를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나무는 숲에서 제일 큰 나무도 아니었고 가장 곱게 뻗은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전나무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숲을 다 둘러보지도 않고 고작 이런 평범한 나무를 베어왔느냐? 플라톤은 땀을 닦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번 밀밭에서의 실패를 잊지 않았습니다. 숲에 들어가자마자 이 정도면 훌륭하다 싶은 나무를 발견했고 주저없이 베었습니다. 물론 숲 깊은 곳에 더 멋진 나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무도 충분히 단단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닥칠 겨울의 추위를 막아주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 결혼은 환상을 좇는 모험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서로의 온기가 되어줄 땔감을 구하는 현실이지. 더 이상 완벽함을 고집하지 않고 이만하면 되었다. 이 사람 정도면 내 등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타협하고 안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지혜니라.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들어갑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콩깍지는 벗겨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 남편, 잔소리가 늘어가는 아내, 사소한 습관 차이로 매일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왜 저 사람을 골랐을까?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비유를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결혼은 박물관에 전시할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 몰아칠 눈보라 속에서 나를 따뜻하게 데워줄 땔감을 구하는 일입니다. 땔감 나무는 좀 오미가 있어도 괜찮고 껍질이 좀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잘 타오르는가, 오래 가는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도 나오고 주름도 늘고 코도 골고 가끔은 밉살스러운 말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고 자식들 키우느라 함께 고생하고 부모님 보내드릴 때 같이 울어준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추운 날 묵묵히 내 곁을 지키며 온기를 나눠준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 선택한 적당히 튼튼한 전나무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자꾸 배우자를 밀 이삭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더 빛나길 바라고 더 완벽하길 바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우자를 땔감으로 바라보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 비록 돈은 좀 못 벌어와도 집에 오면 마음은 편해. 말은 좀 퉁명스러워도 속정은 깊어. 이렇게 서로의 쓸모와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체념과 타협 속에 결혼의 평화가 깃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손안의 꽃을 사랑하는 법, 행복에 대하여. 세월이 더 흘러 플라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데리고 꽃들이 만발한 들판으로 갔습니다. 저 들판을 가로지르며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꺾어오게나. 규칙은 여전하다. 뒤돌아갈 수 없고 단 한 번만 꺾을 수 있다. 플라톤은 들판으로 나갔고 한참 뒤에 조심스럽게 꽃 한 송이를 두 손에 받쳐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꽃은 화려한 장미도 아니었고 귀한 난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하지만 생기 넘치는 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이 넓은 들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더냐?
플라톤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리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들판을 걷다가 이 꽃을 발견했을 때 제 눈에는 이 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꺾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걷다 보니 더 화려하고 색이 고운 꽃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이미 들린 이 꽃이, 제가 선택한 이 꽃이 여전히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눈질하지 않고 곧장 돌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최고라고 믿는 마음, 더 이상 남의 것과 비교하며 기웃거리지 않는 태도,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행복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가르침이 가슴에 사무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내 손에 쥐어진 꽃이 시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순이 엄마는 밍크 코트를 샀다더라. 동창회에 나갔더니 김 사장은 외제 차를 끌고 왔더라. 내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갔다더라. 끊임없이 남의 손에 들린 꽃을 쳐다보느라 정작 내 손에 들린 꽃이 시들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밀밭에서 더 좋은 것을 찾느라 헤맸고, 중년에는 숲에서 가족을 건사하느라 억척스럽게 땔감을 구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들판에서의 지혜입니다. 내가 사는 우리 집이 비록 궁궐은 아니어도 세상에서 제일 포근한 안식처라고 믿는 것, 내 배우자가 비록 늙고 병들었어도 나와 평생을 함께한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 내 자식이 비록 큰 부자는 못 되었어도 건강하게 제 밥벌이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더 이상 저 꽃이 더 예쁜데라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 덜그럭거리는 내 인생을 이만하면 참 예쁘다라고 쓰다듬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깃들 때 파랑새는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처마 밑으로 날아옵니다. 오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세 가지 산책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사랑은 놓쳐버린 환상 속에 있고, 결혼은 현실의 타협 속에 있으며, 행복은 만족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이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빈손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라는 거친 숲에서 훌륭한 땔감을 구해 따뜻한 불을 피워냈고, 험한 들판을 건너오며 각자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영웅들입니다. 지나간 밀밭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손에 쥐어진 소박한 찻잔 하나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선택을 사랑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남은 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한 꽃 한 송이로 피어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향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